이제 한동훈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이 사건으로 이제 딱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마침표가 찍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1일 서울미디어 뉴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찾아뵈었고요. 오늘 방송 주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명의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오늘 얘기 나누고자 방송 켰습니다. 네, 일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명의 조작까지 하며 민주당 돕나 배후 엄단할 것이라고 기사 제목입니다. 네, 오늘 낮에 나왔고요. 가입도 안 한 내 이름을 가족 게시물로 조작했다. 민주당을 돕는 의도 의심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걸 보면 자신이 가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 보겠습니다. 31일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 발표자와 가담자 모두 배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확률을 뚫고 우리 이호선 당무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5명의 가족 명의 IP가 두 곳으로 동일한 것과 4일 동안 삭제가 되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 동명이인인 한동훈의 일이다라면서 이제 입장을 회피한 것이죠. 네. 이호선 당무위원장님께서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게시물 시기도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들이라고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금 거의 리플리 증후군인 것처럼 조작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다 해당 게시판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는데요. 그리고 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어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 글은 바로 무관하다는 것이 탄로날 테니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상대적으로 수위 높은 게시물들을 가족 명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니다. 그리고 한 전 대표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해당 발표 내용을 그대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호선 당무위원장님이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고 11페이지가 넘는 이제 백브리핑 자료까지도 이제 요약을 해서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가족이 글 쓴 것을 나중에 알았다. 사실 가족이라고 이제 얼렁뚱땅 말했지만 가족 중 하나겠죠. 이 5명 모친, 부인, 장인, 장모, 딸 이렇게 했는데 MIT 다니는 딸은 순간이동해서 왔나요? 이게 모두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나 이제 2사람 정도가 아이디를 모아서 여론 조작을 하고 우리 당 게시판을 어지러이 한 것이죠. 네. 이제 나중에 알았다면서 발뺌하고 있고요. 이분은 가족이랑 아예 말도 안 하고 지내시나 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30일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고 여론 조작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최종 조사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한 대표는 오늘 비판적으로 칼럼을 가족이 올린 걸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가입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왜 발표가 나고 나서 부인하고 그 전에 저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연락을 했을 땐 왜 아무 소명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제서야 뭔가 말을 하고 싶나 봐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그냥 한동훈이라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그냥 도관에 든 쥐입니다. 지금 도관에 든 쥐인 상태에서 그냥 뇌를 빼고 아무 말 잔치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체크를 하자면 당무감사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냈고요. 문제의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
그리고 87.6% 1428건입니다. 정말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밥만 먹고 이거만 했나 봅니다. 게시글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친, 부인, 장인, 장모, 딸 이렇게였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이것들이 이제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아주 심각하게 위배했죠. 그렇다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 후 이제 이 명의들의 계정들이 삭제됐습니다. 대규모로. 한동훈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건 99% 삭제되었고 진흥정 명의로 된 건 100% 삭제됐죠. 이 수많은 삭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웹사이트는 접근이 안 됐고요. 그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작 상황이 있는데도 오늘 한동훈은 자신이 가입하지 않았다라면서 발뺌을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호선 위원장님께서 징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조사 결과에서. 이건 이제 윤리위원회에 가고 거기를 거쳐서 이제 경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 관련된 언급을 하면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도 뭐라 해야 될까요? 건덕지? 나 아직 아무 잘못도 없고 한데 왜 징계하느냐라면서 이제 좀 지저분하게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신 이호선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러한 한동훈의 입장이 생길 것까지 예측을 하고 이런 이제 현명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이렇게 오늘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이호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수의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운영한 것은 당원 규정 제2조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당원 게시판 운영정책, 계정 공유금지, 비방금지, 성실 의무 품위유지 다 위반했죠.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라고 이제 요목조목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명의로 쓰인 글 중, 여기 써져 있죠. 650건 중 646건, 그리고 아내 진흥정 명의로 160건 중 100% 160건이 모두 삭제됐다라면서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한 리스트를 여기 당무위원회에서 보냈다고 했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근데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걷어찬 거죠. 그래서 이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 해명을 회피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유목조목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이도 욕했습니다. 본인 말고 아주 다른 사람들은 다 역적이고 뭐 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가 봐요. 너무 엘리트주의가 강한 사람이라고는 느꼈고 나르시시즘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님,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참 지저분하게도 산다. 내면이 참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다. 라고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얘기 드린 대로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 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당무감사위 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징계 권고와 의결은 당원 당규상 이제 현직 당직자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당원인 사람 가지고 징계를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의결하는 안건을
내면은 또 한동훈 측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사 발표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SBS 라디오, SBS를 갔어요. 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 출연해서 이제 또 하등 말도 안 되는 말 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되는 곳에서 윤 대통령님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을 올린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랑스럽게 말할 일인가요? 지금 자신이 잘못한 걸 또 가족이 잘못했다라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책임질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며 이제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 오늘이 사실 처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은 당당하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자신 이름으로 쓴 글이라고 나온 건 명백한 허위다라고 하는데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해요. 그럼 당당하면 조사 받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으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연락을 했을 때 소명을 하셨어야죠. 예,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뒤로 첨언을 해라라고 그렇게 친절하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은 그냥 배신자의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여서 앞으로 또 어떤 기막힌 행보를 보여줄지 저는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조잔디를 깐 이 사건, 여론조작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수감된다면 그의 가발이 벗겨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네 이렇게 수감되면 그 탈출이나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그 수감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소지품은 자신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 것 그 자체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한동훈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는 벌써부터 그런 행복 회로라고 할까요?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빨리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 양반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에 대해서도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작년 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라면서 장동혁 대표님이 그때는 익명 게시판이어서 문제될 거 없다라고 했는데 아주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네요. 정치 공세를 위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왜 걸고 넘어지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귀신 작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이호선 위원장님이 이제 개인 블로그에 이걸 다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걸 또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라면서 꼬투리 잡고 있죠. 사실은 백프리핑 관련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당하시면 IP 까시고 이제 수사에 임하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면 그냥 법적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저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해당 그들에 대해 깔끔하게 용서하기로 했다라면서 네, 진짜 용서했는지 모르겠어요. 황우여 전 대표나 선배 정치인들에 대한 저급한 언급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꼭 사과할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라고 일갈했다 합니다. 네, 여기 나온 대로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했죠. 네,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앵커분이 말할 때마다 어미, 조사 이런 거만 그냥 이렇게 송출되고 삐 잔치였다고 합니다. 에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한 숟갈 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윤리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성, 우리가 아주 집중하고 있는 당에 대한 충성도를 이걸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이제 당무감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관계자가 말하기를 장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 당원분들과 약속했다 하면서, 이게 관계자 피셜이에요. 내년 초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우리 한동훈 씨가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이 사건으로 이제 딱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마침표가 찍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정말 수치스럽고 가족을 막 동원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걸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인도잔디를 당 내 게시판에 깐 사건이 벌어졌는데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이 사람 정치 생명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씨의 이제 정계에 큰 뜻을 품고 임했으나 이제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하고 언행을 하고 이제 탁 떨어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좀 관심 있게, 화가 나시겠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고견이 있다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가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기사는 이렇게 한동훈이 이렇게 오늘 인정을 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여러분들도 화가 나시고 참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자들 척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잘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당 게시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 아주 다사다난한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오늘 따뜻하게 지내셨는지, 또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제가 잘 지내셨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참 잘 지낼 수 없는 엄중하고 엄혹한 시국이지 않습니까? 내년 2026년에는 저희가 좀 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지러운 시국이 좀 정리가 되고 배신한 사람들은 잘 벌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저희들에게 올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분들이 좀 더 결집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2025년 12월 31일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저희 서울미디어 뉴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30 청년들이 운영하는 서울미디어 뉴스 아시겠지만 저희 반년 만에 1억 뷰를 넘긴, 컨텐츠 1억 뷰를 넘긴 되게 파급적이고 열심히 하는 채널이니까요. 주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내년 다음 달 내일부터 새로운 뜻,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